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북구갑. 어떤 후보도 끝까지 단정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7시 뉴스에서는 북구갑에 출마한 후보들 한 분씩 만나보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 이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출마를 선언하고 3자 구도가 되면서 전국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뜨거워질 거라 예상하셨는지요? 저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뜨거워졌는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는 당연히 못했는데 아무래도 두 분 후보님이 워낙 그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담감은 없으셨습니까, 나오실 때? 글쎄요, 저는 이게 정치인이 되겠다라기보다는 제 고향 북구 발전을 어떻게 시킬까 이런 관점에서 출마를 한 거라서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출마를 청와대를 나와서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당연히 북구갑의 발전을 위해서겠지만 어떤 계기였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수석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청와대에서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와대는 실행 조직이 아닙니다. 계획까지만 만들죠. 그런데 아무리 계획을 잘 만들어도 실현이 되지 않으면 인공지능 상강 달성할 수 없고 그 실현은 중앙정부부처뿐 아니라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 법안, 규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병목이 되고 있는 지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고요. 그리고 북구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북구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발전상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성공 사례가 부산을 넘어 불경 한국의 어떤 인공지능 시대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되었죠. 북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북구갑의 발전상이나 공약에 있어서도 AI는 빠질 수가 없겠군요. 네, 미래에 가장 오고 싶은,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 계실 때와 이렇게 정치인으로 사실은 후보 출마를 하면서 입문하게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 신인인데 고향이지만 내려와서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느끼셨는지요? 네. 실제로 많은 북구갑에 계신 주민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서 느끼는 게 결국 정치라고 하는 건 많은 주민들 혹은 국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제가 풀어드릴까,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듣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경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소중하실 것 같아요. 얘기 듣는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본의 아니게 여러 구설과 또 논란, 또 악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돌다 보니까 논란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정치는 사실 때로는 말과 행동 하나가 전부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질문 좀 드려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런 현장 상황을 이렇게 겪어본 게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 신인의 어떤 리스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사과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경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있으니까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후보로 입후반 이후로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점점 더 따라오는 추이긴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부담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은 주민 여러분들을 많이 뵙고 경청하고 거기서 주민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 후보 지지도가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물론 숫자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쓰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사실
초기다 보니까 예. 저 수치 자체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어쨌든 기대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 있고 앞으로 제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저희 북구 주민분들께 희망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예. 어떤 무게감 이런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삼자 구도지만 저희가 양자를 가상해서 대결 지수도 만들어봤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이 한동훈 후보와 3%포인트, 그리고 박민식 후보와는 9% 정도, 12%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1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만약에 보수 진영의 단일화, 여전히 가장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전망을 좀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단일화 같은 경우가 선거 구도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 입장에서만 보면은 지금 제가 주민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 북구가 발전을 해야 된다, 소외가 되어 있다, 민생 경제 상권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말씀들만 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실제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러면서 북구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네. 발전을 시켜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진정성들이 잘 전달이 되었을 때 예.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당 대표였고 네, 또 박민식 후보는 장관, 또 이전에 이 지역구에서 재선까지 거치면서 네. 중량감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감이 또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게 네. 뭐 후보님의 진위와 상관없이 네. 이 경쟁자의 이런 이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그래도 신경 쓰지 않을까, 부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경력 그리고 경륜들을 갖고 계신 후보자들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구에 필요한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실제로 누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라는 관점이고요. 예. 두 분은 어쨌든 검사라는 직업을 해오셨고 검사라는 네, 네. 직업의 본질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을 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인데 비해서 북구는 지금 미래가 필요하고 예. 저는 평생을 미래를 위해 뭘 만들어 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어가는 그림을 AI로 완성하겠다. 그리고 교육과 뭐 여러 가지 행정, 교통, 돌봄 이런 부분도 AI로 완성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셨는데, 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AI라는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완성된 인간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AI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것이 과연 이제 현실적인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AI와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시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현재의 개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북구가 미래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혹은 도약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인공지능을 기존의 어떤 인프라 위에 얹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뭐 청년 일자리나 혹은 어르신의 돌봄 문제들, 의료 인프라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예. 반드시 필요한 것이 AI라고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AI 말씀하시니까 이제 AI 수석 시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가장 큰 신뢰를 보내기도 했었고 또 타운홀 미팅 때마다 또 모습을 드러내면서 전국적으로 얼굴도 알렸는데, 게다가 지금 전재수 전 의원 이 지역구를 물려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정우의 개인적 역량에 대한 진짜 이 사람이 북구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질문을 반대로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AI 말고는 또 뭔가 있을까라는 질문과도 비슷합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AI 수석으로 알고 계시지만 제 직책 이름이 AI 미래기획 수석입니다. 예. 인공지능, 과학기술, 기후에너지, 환경의 인구정책까지 총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경제 발전 전략까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주도 성장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계속 함께 전략을 세워왔던 부분, 그걸 북구도 가만히 보면 소외가 되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뭐 입지적인 요소라든가 구포시장, 그리고 금정산, 낙동강,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연결을 시키고 네. 시너지가 나게 한다면 그 위에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얹었을 때의 폭발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공약을 뭐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씩 더 발표를 하시겠지만 그 시선으로 봤을 때 부산 북구에 가장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지 공약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라든가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은 것들, 그리고 뭐 교육 인프라, 그 외에 어떤 청년 일자리, 뭐 상권 문제, 어떤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공약을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 북구가 주위에 있는, 특히 이번 부산 AI 공약을 할 때 서부산 AI 전환 중심을 벨트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AI 전환의 기술 교육 중심을 북구에 실현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구 주위에 있는 양산, 김해, 사상, 사하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AI 전환이 일어날 텐데 그 전환을 시키는 인재 양성 그리고 AI 전환을 위한 기술 기업들을 북구에 유치를 하면서 청년들 일자리 당연히 생길 거고 어르신 돌봄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확산을 해 나가면서 마찬가지 청년 일자리 그리고 에이지테크라고 하는 고령화 관련된 산업 발전과 함께 어떤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함께 확보해내가는 이런 전략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산업이라는 게 다 연계돼 있다 보니까 비단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의 이제 사상구나 사하구에 여러 강서구 공단들까지 있는데 이런 곳에 이 1차 제조업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이 까다로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지요?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중앙에서 혹은 각 AI 기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간의 간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직자들에 대한 공장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고 AI 기술 기업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야 되고 규제도 필요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산, 북구, 현지에서 제가 직접 법이 필요하면 법,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실행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실무 영역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제는 실행의 시간입니다. 직접 내려와서 내가 들여다보겠다, 이거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네이버 계실 때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하 후보님께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나이가 젊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인기도 많아요. 부산의 그렇습니다. 청년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고 특히 또 북구는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인공지능의 확산과 도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산업이 청년들이 아주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산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확산과 도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교육 그리고 해당하는 산업의 지식을 가진 어떤 청년들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확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청년들에게 훨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부산 자체가 인공지능 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첫 출발을 북구에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앞서 다른 후보와 대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의 이슈 또한 하 후보님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투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네거티브로 느껴지는 사안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선거 들어오면서 정치에 처음 입문이란 걸 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북구 발전을 어떻게 하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공소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보다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국민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반적인 수기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당은 당의 입장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해왔던 합이 잘 맞는 참모에 네. 대한 어떤 선호가 그렇죠. 당연히 있을 예, 텐데요. 결국은 현 시점에서 청와대에서의 역할보다 지역에서 실제 인공지능 확산에 대한 실현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속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예. 라는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늦게 출마를 하셨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나 동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네. 이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